애니메이션 영화계의 거장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너의 이름은을 홍보하러 다니던 어느 여름날 문득 하늘 위에 거대한 구름을 보고는 어쩌면 존재할지 모르는 하늘 위의 세계를 그리고 싶다는 마음과 날씨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소재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탄생하게 된 영화가 날씨의 아이라고 한다. 그렇게 세상 밖에 나온 영화 날씨의 아이에는 너의 이름은 등장인물들이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하는데 원래 등장시킬 계획은 따로 없었으나 너의 이름을 개봉 당시 한국을 방문해 무대 인사를 하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한 한국 팬이 신작을 만들게 된다면 반드시 등장시켜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 등장시켜 주었다고 한다. 작품을 보자면 어린 호다카가 고군분투하는 시기는 2021년으로 시기상으로 너의 이름은의 주인공인 타키와 미치아가 만나기 이전 시점이며 호다카가 성인이 되어 다시 도쿄로 상경하는 시기는 2024년으로 이 시기에 타키와 미치아는 이미 결혼을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는 세계관을 공유하나?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으나 그렇게 된다면 타키와 미치아가 만나는 시점부터 이미 도쿄의 절반이 물에 잠기는 끔찍한 배경이 연출되었어야 하므로 전개상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팬서비스 차원의 출연일 뿐이라고 밝혀주어 두 세계는 병행세계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한편 개봉 전부터 놀라운 소식이 있었으니 제작비가 무려 128억 원으로 이는 이전 작품인 너의 이름은의 제작비의 3배나 되는 금액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데 이는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작품을 상영하기 전부터 일부러 호불호가 갈리게 제작하였다고 하며 흥행 실패에 대한 압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은 재미있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일 뿐 흥행에 실패하게 된다면 전적으로 배급사의 탓이라는 재미있는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전 작품과 비교하며 흥행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글로벌 흥행 수익 순위에는 당당하게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고로 5위는 벼랑 위의 포뇨, 4위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3위는 이전 작품인 너의 이름은, 2위는 센과 지히로의 행방불명이며 그리고 대망의 1위는 귀멸의 칼날 극장판 무한열차 편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작품을 살펴보자면 호다카가 어린 나이에 도쿄까지 홀로 상경한 이유는 영화보다 작품을 좀 더 자세히 다룬 소설판을 확인해보면 아버지와의 다툼 그리고 폭력이 원인이라고 한다. 처음 상경할 당시의 얼굴을 보면 반창고를 붙이고 있다던가 그가 들고 다니는 책이 호밀밭의 파수꾼인 걸로 미루어 보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긴 하였으나 본작인 영화에 담아내지 않은 이유는 평범한 어른들은 아이들의 가출 이유 따위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판단이었다고 한다. 또한 호다카가 사용하는 핸드폰은 정확히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이폰 8으로 추정되며 호다카가 희나를 구출하기 위해 그동안 행한 범죄 행위들을 살펴보자면 경찰서에서 비협조적이며 멋대로 탈출까지 하는 공무집행 방해, 작업 중인 철도 위를 멋대로 달려가며 철도 영업법 위반, 권총을 소유 및 발포까지 하는 총도법 위반까지 하였으며 심지어 사람을 향해 겨누기까지 하였으니 살인 미수까지 해당된다. 하지만 16살인 호다카는 이러한 범죄들을 저지르고도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보호관찰에만 그치게 되는데 소설판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호다카 또한 자신이 받은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약해서 당황스러워했을 정도라고 한다. 영화 개봉 당시 한국에서는 호다카의 권총 발견 및 소지에 대한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는 한국 관람객이 일본이라는 점만 보고 작품의 배경인 도쿄, 가부키초 지역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부키초는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유흥가로 상상도 못했던 취향의 성인업소들이 시장 곳곳에 즐비되어 있으며 치안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과는 다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한다. 어느 정도냐면 2018년 한 해 공식적인 총기 관련 사건만 해도 6건이나 되며 야쿠자들의 소나기에 놀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이어서 작품의 여주인공 희나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제작 초기 단계에서의 희나의 나이는 14살이 아닌 18살이었다고 하며 이 18살이라는 나이는 호다카에게 자신이 누나라고
거짓말한 나이이기도 하다. 동생 또한 남동생뿐만 아니라 여동생이 존재하여 동생이 2명이라는 설정이 있었고, 능력 역시 기도하면 하늘을 맑게 하는 능력이 아닌 비가 내리나 눈이 내리나 날씨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 한다. 또한 희나는 작품에서 3년 후인 후반부를 제외하고는 학교를 가는 듯한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데, 당연하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14살의 나이이지만 생계를 위해 무단으로 가지 않고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래도 3년 후 고등학교를 다니는 모습으로 보았을 때 어찌저찌 다행히도 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차고 있는 목걸이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병상에서 팔에 차고 있던 팔찌이며, 감독의 말에 의하면 희나의 어머니 또한 맑은 여자였을 것이라고 한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호다카가 희나를 하늘에서 데려오며 어머니로부터 받은 목걸이가 끊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희나의 맑은 소녀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그녀는 맑은 빛이나 불꽃놀이처럼 밝은 빛에 손바닥을 올리는 모습을 자주 하는데, 사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몸이 조금씩 흐려진다는 사실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며, 실제로 소설판에서 그녀가 능력을 사용할 때 자신의 경계가 세상에 녹아드는 듯한 불가사리한 일체감을 느낀다고 한다. 성우를 캐스팅하는 당시 호다카와 희나의 성우의 자리에 2천여 명이나 지원하며 치열한 경쟁률이 되었는데, 호다카의 성우는 일본의 배우 다이고 고타로님으로 국내에서도 친숙한 봉오동 전투에 일본군으로 출연하며 상당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호다카가 절도를 달리는 장면에서는 본인 또한 직접 달리기를 하면서 녹음하는 등 열연을 펼쳐준 덕에 2019년 제14회 성우 어워드에서 신인 나무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의 주인공 희나의 성우의 경우 이 역시 전문 성우가 아닌 일본의 배우 모리 나나님이 맡게 되었으며, 날씨의 아이 OST를 그녀가 직접 부르며 상당한 인기몰이를 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인지 개봉 다음 해인 2020년 앨범을 발표하며 가수로서의 데뷔까지 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주고 계시다. 이쯤 되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차기작이 상당히 궁금해지지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발표에 의하면 날씨의 아이나 너의 이름은과 세계관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고 밝혀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그 질병으로 힘든 이 시국에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는 이유가 될 만한 작품을 목표로 제작하여 만든다고 하니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개봉은 올해인 22년 가을의 예정이라고 하며, 제목은 스즈메의 문단속. 이번엔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게 되는 로드무비의 형태일 것이라고 하며, 여담으로 영화의 후반부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 초코과자 초코파이가 등장하기도 한다. 아름다운 작가로 눈이 즐거운 영화,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도쿄의 절반을 바다로 만든 영화, 배고프다 녹음 끝나면 뭘 먹을까 영화. 어라? 이게 아닌데? 어찌됐든 날씨의 아이는 이쯤에서 마치며 다음에는 어떤 작품을 다룰지 댓글에 남겨주시라. 오늘도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며 끝!